안녕하세요. 자, 자원봉사론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자원봉사자의 기본 원칙 및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원칙과 자세, 그리고 기본 활동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시면, 자원봉사자를 하시기 전에 아셔야 될 이렇게 마음가짐이 잘 돼 있다면, 네,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좀 더 지속하고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고요. 초반에 조금 당황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런 일이 조금 더 적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4절에 나누어서 자원봉사자의 마음가짐과 기본적인 원칙, 이런 자세 같은 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절은 자원봉사자가 하는 활동, 그리고 안전사고가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제4절은 효과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자가 될 우리 예비 자원봉사자들, 아니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절 자원봉사자의 기본 원칙 및 자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원칙이 한 20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 우리 자원봉사를 하려면 건강한 마음,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조건, 일정 조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원봉사자로서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준수가 되어야 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봉사활동이 자기보다 아니면 상대방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전 시간과 그 전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약간 이타성을 가지고 있죠.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 남을 배려하는 이런 상대방, 아니면 공익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를 위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해낸다는 자부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자부심과 함께 내가 만약에 조금 내 마음이 힘들고 아니면 상황이 조금 힘들다. 그렇다고 내 가정을 포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걸 극복해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데미안에서 보면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다른 세계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이라는 그런 딱딱한 내 안에 있는 들어있다면 이걸 깨고 나오면 희생이라기보단 자기 발전이 되겠죠. 앞에 시간에 나왔던 거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서 나의 세상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세상을, 사회를, 남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도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극복을 한번 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어느샌가 본인이 많이 성장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겠다. 나는 한번 힘들어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본인이 발전하면서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는 대상에게 어, 나누어지는 마음, 기쁨, 행복, 그리고 나의 그런 마음을 나눠주는 그런 마음이라 봉사하는 대상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봉사하는 대상이 약자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면서 수위를 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과의 동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인간 대 인간으로 내가 저 입장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더 나으니까 도와줄게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저 입장이었을 때 이렇게 받으면 너무 좋았겠다. 만약에 지금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지만 만약에 또 인생의 굴곡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을 때 받고 싶은
이러한 느낌으로 동등한 입장, 인간이다라는 입장으로 겸손하게 정성이랑 신의를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느껴지죠.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상대방도 마음은 알아주겠죠. 사소한 뭐 태도나 언어 때문에 오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진심은 다 결국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기간이나 혹은 봉사활동 대상자와 약속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 무료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것은 나와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단계 성숙한 시민사회의 가장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봉사는 이렇게 기본적인 성숙한 인간으로서 제일 기본적인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사회복지 쪽이나 봉사활동이나 가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체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위에서 내려오기도 하지만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슨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방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가자부터 약속이라는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기 시작해야지 요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한 명 한 명의 봉사자들의 마음가짐이 잘 돼 있어야지 안 그러면 진짜 흐트러져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으로서 제일 사회활동을 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약속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되고, 이걸 위해서는 내가 너무 무리하지 않게 시간이 너무 빡빡하거나 내가 힘든 후에 해서 되게 무리하다 이렇게 하지 않게 범위를 좀 잘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일상생활에도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봉사할 때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조금 조율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이 활동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돼.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시면 더 좋겠죠. 기록하고 평가를 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어제보다 더 나은 봉사, 아니면 어제보다 더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거나, 더 나눌 수 있거나, 이렇게 그 자원봉사를 하면서 내가 얻게 되는 이런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발전을 하시려면 조금 다시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게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잘 하는 것을 보이면 모범이 되겠죠. 다른 봉사자들도 정말 저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 상대방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교훈이 되는 것이 홍보 활동도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른 봉사자들한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줘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잘 행동을 한다면, 어, 다른 봉사자들도 귀감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종교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배울 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배웠던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천주교는 포교를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포교를 안 하나?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다른 기독교랑은 다르게 했더니 행동으로 좀 실천을 해서 보여줘라. 따뜻한 마음을 주변에 내가 알린다기보다 내가 실천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런 거, 와, 저 사람 정말 괜찮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주위에서 유심히 보게 되고,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되고, 같이 또 하고 싶겠죠. 요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요게 참 괜찮은 방법이구나. 그래서 자원봉사란을 보면서 어떤 분이 자원봉사를 조용히, 꾸준히, 성실하게 타인 모범이 되도록 하면 주변에서 정말 좋다라는 거 보고 느끼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전파, 따뜻한 이런
운동,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4번은 그거랑 조금 더 연관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중에 발생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 이런 의문사항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임의로 판단해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버려 두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실무자들의 입장과 봉사자들의 입장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인 제일 위에 사람들이 이게 무조건 보고를 해야 돼요.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고 총괄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본인이 그거에 어떤 임의대로 결정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판단해서 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뭐가 있네 그러면 이제 상의를 해보는 게 좋죠. 그런데 이게 불만이 될 수도 있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뾰족한 말투로는 하지 마시고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자도 이게 바꿔야 되겠구나. 관리자의 관점과 실제로 행하는 봉사자의 관점이 다르겠구나. 그런 거 정말 감사한 의견입니다. 라고 해서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을 하겠고,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불평불만이나 공격할 의도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면, 전문가나 관계자들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안 좋게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따뜻한 마음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같이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같이 상의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임의로 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상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자원봉사자는 여기서 알게 된 비밀. 당연히 지켜야죠.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인에게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장기요양을 하고 있으니까 대상자를 보겠죠. 그래서 대상자의 집에서 알게 됐거나, 아니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거나, 되게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발설을 하게 되면, 그 대상자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 느낄 수치심이나 배신감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내가 저 입장인데 내 비밀을 막 동네에다 떠벌리고 다녔어. 근데 동네가요, 지역사회가 생각보다 좁아요.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는 여섯 사람만 더 거치면 다 나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밀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예전에 했던 게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을 했을 때 그 대상자나 그거에 대한 알게 된 사생활이나 거기서 알게 된 어떤 이런 사적인 일은 뭐 같은 자원봉사자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안주거리로 만들지 않고 그거에 대한 비밀은 꼭 지켜주셔야지 됩니다. 네. 일곱 번째, 자원봉사자는요,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족의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 가족들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싫다! 이러고 나와서 막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을 챙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더 챙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한 8시간은 하고 싶어. 내 가족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할애를 받고 싶다. 그거에 이해를 얻지 못한다면 되게 부정적으로 돌아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내 가족과 내가 좀 편안해야 봉사도 의미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의 이해를 좀 잘 얻어서 편안한 상태에서 직무를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족과 충돌하는 일이 있다면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지 더 장기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지만 가족들이 뭐 반대한다. 그러면
내가 너무 하고 싶은 활동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조금 더 늦게 시작하든지 시간을 줄이든지 이렇게 조율을 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점진적으로 가족, 친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다섯 번째 얘기랑 약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해나가면서 내 활동이 더 이 사람이 하기 전보다 더 밝아지고, 내가 존재감이 없고, 예를 들어서 저희 센터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빈둥지 증후군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다 내보내고, 어, 내 쓸모가 다한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아내로서, 그리고 아이 엄마로서, 주부로서, 이제 나는 이제 인생의 마무리인가? 나는 내 역할이 뭔가? 아직 힘은 있는 것 같은데, 사회에서는 아직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 내가 쓸모가 없나?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면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후군이라는 말로까지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빈둥지 증후군을 앓고 계셨던, 그래서 우울증까지 오셨던 분이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시면서 이게 저희는 방문제가죠. 하지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방문제가도 봉사의 마음이 없다면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봉사를 하던 어떤 일을 하던 내가 내 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갔더니 어, 나를 되게 반겨줘. 나를 되게 가치 있게 느끼게 해줘. 이렇게 해서 이분이 우울증이 나왔어요. 방문제가 일을 하시면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죠. 어디선가 내가 필요가 없는 사람 같았는데, 여기서 나를 필요로 해주고, 내가 가는 거를 기다리고, 아, 내가 정말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구나, 아, 이렇게 도움을 줬구나, 이런 보람을 느끼면서 우울증이 낫기도 하고 더 행복해지기도 하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참여하기 전에 우울했던 사람이 참여하면서 자기 관리를 더 잘하고 더 행복해지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했을 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 되게 어두웠는데 어느 날 밝아지고 되게 예의 발라지고 명랑해지면 지고 주변에도 더 도움을 주고 인사라도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무슨 일 있었나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한다면 봉사라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라고 선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뭐 힘들어 죽겠는데 모험적으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안 엉망진창으로 해놓고서는 밖에 나가서 봉사를 한다. 그럼 누가 봉사하라 그러겠습니까? 누가 봉사가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이나 어떤 걸 조율을 잘 해서 내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라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생활도 더 모범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면 자아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뭐 모범적이지 않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요게 정답이라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인 굉장히 좋은 예시입니다. 자, 그다음에 9번이에요. 봉사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 고집이 있다면 되게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만날 때 그분들이 어떤 그런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내가 어떤 편견이나 고집을 갖고 있다면, 그게 대상자와 충돌했을 때, 조금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편견이 있었는데, 가보니 이게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만 옳다라고 고집하지 않고 내가 본 세상만이 전부다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가서 연결하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편견이나 고집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마음으로 편견이나 고집을 살짝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가셔야 되고요. 봉사활동 대상이 내 마음과는 다르게 반응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은 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어떤 상처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봉사 대상이 이런 명백하게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분을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궁을 하거나 비판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상자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러 가서 더 악화된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어, 그, 위에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슈퍼바이저에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열린 마음으로 같이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잠깐의 그런 화로 추궁이나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궁이나 비판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마음을 이제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셔야 되고, 그럴 때는 싸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죠. 네. 자, 일단 열 번째입니다. 자원봉사자는요,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다른 종교야.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기에 사입이야. 그래서 사입이니까 자원봉사를 해주고 싶지 않아. 라는 게 아니라 종교나 아니면 성별. 난 남자는 싫어. 또는 여자는 싫어. 이게 아니라, 아니면 이 사람은 경기도 사람이야. 제가 경기도 사람이에요. 네. 경기도 사람이야. 나 너무 싫어. 이렇게 해서 싫다고 막 차별하지 않고요. 그냥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는 대상자를 그냥 사람으로, 인간으로 봐야 되고요. 이런 종교, 성별, 지역, 아니면 예전의 지위 등을 이유로 난 이 사람이랑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맞춰서 하자니 시스템적으로도 안 좋고, 이거는 기본적인 거죠. 사람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차별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봉사활동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봉사는 도와주러 간 거잖아요. 나를 쓰임을 하러 갔는데, 가서 내가 막 골라. 대상자를 골라.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봉사활동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11번째,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현장에서 당연히 깔끔한 옷차림, 일하러 왔잖아요. 도와주러 갔기 때문에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명품 이렇게 하시고, 주렁주렁하고 치마 화려하게 입고 가시면 위화감이 조성이 됩니다. 네. 저희 현장 실습 가셨던 분 중에 한 분도 저도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고 활동하기 편한 복장을 입고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일하러 가셨는데 치마를 입고 가셨어요. 그 롱스커트를 입고 가셨는데 이제 보기가 안 좋으신 거죠. 같은 동료들이 보기에도 일하시는 분이 보시기에도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좀 편한 복장으로 입고 오라고 얘기를 못 들었냐 그랬더니 난 이 복장이 너무 편해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편한 복장에 대한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기준의 편한 복장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수하셔야 되고 너무 화려하거나 활동하기, 남들이 보기에도 활동하기 어려워 보이지 않는 본인도 편하고 남이 보기에도 조금 편안한 그런 옷차림으로 입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원봉사자라는 유니폼이나 배지까지 입고 있으면 되게 좋고요. 보통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될 때는 이런 조끼나 뭐 유니폼, 배지, 명찰 이런 것도 나눠주죠. 그래서 줬을 때, 어, 저희 학창 시절에는 그런 거 막 나눠주면 애들 구겨가지고 뒷주머니 너무 제대로 차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때는 이런 건 당연히 입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보기에도 좋고 활동하기에도 좋고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같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입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12번째, 봉사자는요. 허락받지 않은데 막 사진을 찍어. 그러면 대상자는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 북새통이기 때문에 그 조정자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슈퍼바이저가.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허락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내가 그냥 관광지 구경 왔듯이 봉사하러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인증사진 찍고 쟤 뭐하러 왔지?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자기가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이 사진을 좀 찍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럼 슈퍼바이저도 알고 주변 사람도 좋게 보는데 쟤 뭐야 인스타 자랑하려고 온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 촬영은 하지 않도록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양해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13번째,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가능한 봉사활동 시간대를 봉사 대상자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시간 사용 계획에 맞춰서 종료 시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어르신 예를 들어서 대상자한테 가는데 12시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인사 먼저 하고 12시까지 마음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또는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그죠? 뭐든지 다 서로 상호작용이나 대화나 의사소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원칙의, 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능한 시간대를 알리고, 시간 사용에 맞춰서 종료 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자기도 시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죠. 이게 벌려놓고 가버리면 안 돼요. 나 오늘 4시간밖에 못 하는데, 집안 다 정리수납 해주겠다고 다 꺼내놓고 가버리면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 계획도 잘 세우셔야 되고, 종료시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게 좋아요. 1시간 아니면 너무 길게 자기가 세워놓고, 시간이 안 됐다고 앉아서 놀거나, 그리고 되게 안 좋죠. 보기가 안 좋습니다. 4시간 중에 3시간은 진짜 열심히 했더라도 마지막에 껄렁껄렁하게 뭐 한다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안 하는 일만 못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정확하게 하고, 만약에 그 일이 끝났으면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태도나, 그렇게 한다면 다들 뭐 시간 남아서 시간 때우네라기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해줬네 아니면 내가 더 도울 게 있으니까라고 찾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는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4번째입니다. 자원봉사자는 가능한 한 초기 활동 기간에는 단순한 업무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지 진입장벽이 낮아요. 처음부터 너무 버거운 업무를 하면 포기하고 싶어요. 그죠?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쉬운 것부터 하고요. 점점 더 노련해지고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어려운 일들을 하고 이렇게 뭐 새로운 사람한테 도와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순서에 입각해서 실행하는 게 좋아요. 모든 거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더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분위기 파악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장소와 사람과 시스템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좀 눈에 보일 때 조금 더 어려운 업무로 전환을 하거나 일을 더 맡거나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자, 15번째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대상자들에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그런 비언어적 말투나, 단어의 사용이나 아니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런 말에 따라서 오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위로나 동정투의 말투를 하게 되면, 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좋은 마음으로 했겠지만, 이 말을 할 때, 기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 의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요즘에 장애인의 반대말이 뭘까요? 정상인인가요? 비장애인이 반대말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가 없는 사람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정상인과 장애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야, 난 비정상이야? 얘기하면서 이게 단어 하나인데 그거에 포함된 의미에 따라서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투나 아니면 동정하는 것 같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로 상처를 받으면 사람에 대해서 더 회피를 하거나 더 나쁜 방향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동정투나 위로에 대해서 할 때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해 주어야 하고요. 단어 선정도 잘 해야 되겠고, 특히 얼마 벌어요? 이런 거. 얼마 버는데 여기 살아요? 막 이렇게 금전에 관한 질문은 되게 예민한 질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너 연봉 얼마야? 막 하는 거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대상자한테 가서 금전에 관한 질문 아니면 사생활 어머니는 뭐 어디 집을 언제 나가셨니? 뭐 이런 거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도와주러 갔으면 그 행동을 묵묵히 하고 위로의 말씀을 해야 될 때는 기분 상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해서 한 두 번 정도는 생각하고 말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16번째. 자원봉사자는 가능한 한 대상자랑 라포 형성, 친숙한 관계를 유지해야지 그분이 마음이 열려서 같은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거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 A가 했을 때는 오케이, 좋아.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래. B가 했는데 와, 화를 내고 막 싸워요. 왜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어떤 라포가 형성돼 있으면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약간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포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저 단어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원봉사를 할 때 편안하고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가셔서 뭐 대상자를 만나야 된다면 대상자랑 눈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중요하고요. 가자마자 눈도 안 쳐다보고 막 일을 해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자는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을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하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길고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숙한 관계와 결연을 통해서 안정적인 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머지는 이따 만나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